어젯밤 캄캄한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자식들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으셨습니까?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먼저 걸려오지 않는 전화. 어쩌다 만나도 대면대면해진 자식과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 그리고 돌아서면 끝없이 밀려오는 지독한 노후의 외로움과 메말라가는 통장 잔고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역전 풍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가며 잊고 싶은 것 참아가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평생을 바쳤는데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텅 빈 지갑 그리고 왠지 모르게 멀어져 버린 가족들의 뒷모습뿐입니까? 혹시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내가 무능해서 돈을 못 물려주니 무시당하나 하며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뼈아픈 자책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당신에게 분명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서글픈 단절감, 가족 간의 원인 모를 불화와 마르지 않는 빚더미의 고통은 결코 당신이 부모로서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피눈물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화목해야 할 가정에 찬바람이 불고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기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안, 그 중에서도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물건에서 치명적인 살기살이가 뿜어져 나와 부의 맥과 가족의 천륜을 끊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의 누수, 그 무서운 균열의 시작은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걸어둔 바로 집안의 가족사진 위치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이를 가와자어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라도 집안의 흉한 기운이 충돌하는 곳에 가족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두면 우주의 에너지 법칙에서 가족 간의 주파수가 단단히 꼬이게 됩니다. 결국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생기고 자식은 부모를 멀리하게 되며 집안에 들어와야 할 재물은마저 그 탁하고 흉흉한 기운에 밀려 밖으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풍수라는 것은 원인만 알면 아주 쉽게 기운을 바꿀 수 있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의 맥을 짚고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은밀한 기운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액자를 거는 위치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재물운과 끊어질 뻔한 가족의 정을 폭포수처럼 다시 이어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은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당장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가족사진의 위치 조정 하나가 앞으로 당신의 남은 노후, 아니 평생의 가족 화목과 마르지 않는 재물운을 꽉 움켜쥐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을 살리고 끊어진 돈줄을 다시 잇는 강력한 비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탁한 기운과 외로움은 씻겨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짓은 단순한 인터넷 클릭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가족의 평안과 막대한 부를 받아들이겠다는 우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긍정의 시그널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웃으며 살아갈 돈 걱정 없는 새로운 말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성처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뼈있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보이는 형상은 한낱 껍데기일 뿐이요, 그 안에 머무는 기운이 진짜 알맹이다.
작은 티끌 하나라도 제자리를 벗어나면 온 우주의 기운이 틀어지고 삶이 고달파지는 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집안의 아주 작은 물건 하나조차도 그것이 놓인 자리에 따라 우리를 살리는 생기간이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찌르는 살기살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자 하는 집은 단순히 시멘트와 벽돌로 만들어진 무생물이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집은 스스로 숨을 쉬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고 기가 흐르는 경락经록이 있듯이 집안 곳곳에도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교차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길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의 길 위에서 가족사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순한 종이조각이나 잉크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크게 착각하신 것입니다. 가족사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웃음, 유대감, 그리고 혈연으로 이어진 강력한 양기양이가 그대로 응축된 집안 최고의 영적 매개체입니다. 음양, 오행, 임양, 우행으로 풀어보자면 가족사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뻗어나가려는 목목의 기운과 서로를 따뜻하게 비추는 화보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고 싶은 자식들의 얼굴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빈벽 아무 곳에나 못을 밟고 사진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과 달리 만약 그 사진이 걸린 자리가 집안의 흉한 음기임해가 모이는 곳이거나 날카로운 새의 기운진 해의 나무물을 베어버리는 상충살상 옥가사대의 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 속에 담긴 당신의 자식들 그리고 가족들의 영적 주파수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뜻해야 할 화호의 기운이 차가운 물새의 기운에 꺼져버리고 성장해야 할 목무의 기운이 흉지에 갇혀 말라 죽는 형국이 됩니다. 이 무서운 기운의 충돌은 놀랍게도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인 자식들은 밖에서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짜증과 우울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화살은 결국 가장 만만한 부모, 즉 당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명절에 모여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큰 소리가 나고 서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또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조화로운 기운을 따라 흐릅니다.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가족 사진에서 매일같이 파괴적인 충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데 어떤 재물신자신이 그 집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들어오려던 돈도 놀라서 밖으로 달아나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질병이나 사고 빚이라는 형태로 구멍난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족사진을 거는 행위는 가족의 운명과 재물의 물길을 정하는 아주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절대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사소한 실수로 나락에 떨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이 비법을 통해 살아났을까요? 다음 편에서 들려드릴 두 가족의 실제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뼈를 때리고 소름을 돋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두 가지 이야기는 절대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생생하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홍수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어떻게 한 집안을 무참히 베어버리고 반대로 어떻게 벼랑 끝의 삶을 구원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양평에서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화목하게 살았던 최 여사의 사연입니다. 최 여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일남일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최 여사는 거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액자에 가족 사진을 크게 뽑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건 곳은
바로 안방 화장실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을 찾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한 분이 그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하며 당장 떼어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살님 저기는 집안의 오물과 탁기가 가장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사지스입니다. 저곳에 가족의 얼굴을 두면 피눈물 흘릴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스님의 말을 코웃음치며 무시했습니다. A 스님도 참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세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걸어둔 건데요. 그녀가 자연의 경고를 오만하게 짓밟은 대가는 불과 3개월 만에 끔찍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잘 나가던 아들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거액의 빚을 졌고 설상가상으로 따른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자식들은 매일같이 부모 집으로 몰려와 서로를 원망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결국 최 여사의 식당마저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심코 방치한 가족 사진 하나가 불과 몇 달 만에 화목했던 집안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충청도 서산의 외딴 슬레이트 집에 홀로 살던 이 선생님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당시 이 선생님의 삶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억대의 빚더미에 앉았고 가난에 지친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연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는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천장만 바라보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우연히 풍수와 관련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거실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은 집안을 짓누르는 거대한 들보대 들보 바로 아래, 그것도 차가운 타일이 붙어있는 주방 벽과 맞닿은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삐딱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순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 내가 못나서 내 무지가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구나. 그는 그 즉시 방송에서 배운 대로 비법을 실행했습니다. 새벽 5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린 뒤 소금물로 액자의 묵은 때를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생기가 들어오는 동남쪽을 찾아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아주 작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소한 의식을 치른 후 이 선생님의 삶에는 소름 돋는 기적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옮겨단 지 3일째 되던 날, 매일 밤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악몽과 가위 눌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20일째 되던 날, 수년째 연락이 끊겼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은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49일째 되던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 이 선생님이 돈을 떼이고 포기했던 악성 채무자에게서 갑자기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돈으로 그는 당장 목을 조이던 급한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째 되던 날, 아들이 새롭게 시작한 유통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남은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 넓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은 주말마다 손주들을 안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막혀있던 운의 물길을 터준 것입니다. 최 여사와 이 선생님,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것은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살기를 다스리고 가족의 영적 에너지를 보호하려는 작은 깨달음과 실천의 차이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의 집안에도 해 여사처럼 재물운을 말려 죽이고 자식과의 연을 끊어내는 끔찍한 구멍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족사진을 걸면 안 되는 최악의 금기 구역 3곳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구멍을 막지 못하면 절에 가서 100번 1000번 불공을 드리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새어나가는 운의 누수 현상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오고 새벽마다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리며 간절히 불공을 드려도 물을 담는 독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물이 과연 차오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증발시키고 자식들의 앞길을 캄캄하게 가로막는 절대 가족 사진을 걸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금기 구역 3곳을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보시면서 당신의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첫 번째 금기구역, 화장실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벽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화장실은 합기독해와 음기임해가 집안에서 가장 맹렬하게 모여드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배출된 오물과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곳이자 항상 습하고 차가운 수기세기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이 차갑고 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문정면에 가족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둔다는 것은 따뜻하고 밝아야 할 가족의 양기양해, 매일같이 썩은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 사진이 걸려 있다면 가족들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립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재물운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물과 기회가 마치 변기물이 소용돌이 치며 하수구로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집 밖으로 쓸려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금기구역. 천장에 대들보나 돌출된 기둥 바로 아래입니다. 현대식 아파트나 오래된 구옥을 보면 천장을 가로지르는 두꺼운 보나 기둥 구조물이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구조물 아래에 있는 것을 하야, 사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짓눌러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흉흉한 압살의 기운 아래에 가족 사진을 두는 것은 당신과 당신 자식들의 목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놓는 격입니다. 가장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를 좀처럼 벗어날 수 없고 자식들은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 취업이나 승진이 번번이 막히며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우리 집안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억눌려 있고 길을 못 펴는 걸까? 당신이 밤마다 가슴을 치며 원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압살의 위치에 걸린 액자 하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구역. 불을 쓰는 가스레인지와 맞닿은 주방벽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식목목을 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동시에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맹렬한 화기호기가 끊임없이 치솟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족사진은 본질적으로 나무무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옆에 나무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타올라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이 불의 기운이 닿는 곳에 가족사진을 걸면 가족들의 감정이 불처럼 날카롭고 예민해집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만나도 반가움은 잠시뿐. 사소한 말 한마디가 거대한 불씨가 되어 큰 소리가 나고 결국 천륜마저 끊어버리는 끔찍한 다툼으로 번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기호에는 당신의 돈줄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애써 모은 재물과 부동산마저 불타는 재처럼 허공으로 덧없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주 단호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 무서운 살기사티의 구덩이 속에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을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재물운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곳 중 단 한 곳이라도 당신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면 방송이 끝나는 즉시,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진을 떼어내십시오. 이 치명적인 구멍을 막지 않고서는 당신이 100번, 1000번 무당을 찾아가 비싼 구슬하고
천하의 명당을 찾아 조상님의 묘를 이장한다고 해도 결코 빚더미와 불화의 늪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흉한 살기를 깨끗이 걷어내고 단절되었던 부의 맥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강력하게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비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제가 알려드릴 이 실천 의식을 그대로 믿고 따라 하신다면 당신의 집안에는 다시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안을 짓누르던 흉흉한 살기를 끊어내고 단절되었던 부의 맥과 가족의 천륜을 다시 강력하게 이어주는 인생 역전의 풍수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못을 빼서 액자의 위치를 옮기는 물리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상처받고 꼬여있던 가족들의 영적 주파수를 초기화하고 집안에 천금 같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매우 성스럽고 강력한 기운의 재배치 의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절차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의식을 거행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가족 사진을 내리고 다시 거는 작업은 반드시 해가 뜨기 직전 예수 마라하낭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아무리 늦어도 아침 6시 이전에 맑은 새벽에 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이런 새벽일까요? 이 시간은 밤새 집안에 고여있던 탁하고 무거운 음기임해가 물러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맑고 강력한 양기양해가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신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을 쪼개어 이 새벽에 일어나는 그 정성 자체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묵은 살기를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금기 구역에 걸려있던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담고 거기에 불순물을 씻어내는 영적 정화제인 굵은 천일염 바닷소금을 정확히 7꼬집 집어서 넣으십시오. 풍수와 수비학에서 숫자 7은 조화와 완성,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강력한 우주의 암호입니다. 소금이 녹은 물에 깨끗한 신천을 적신 뒤 물기를 꼭 짜서 액자의 유리면과 테두리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7번원을 그리며 닦아내십시오. 닦아내실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이 흉지에 갇혀 고통받았던 우리 가족의 탁기와 불운이 이 소금물과 함께 남김없이 씻겨 내려간다. 이 정화의식을 통해 액자에 묻어있던 가난의 찌꺼기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세 번째 생기가 솟구치는 최고의 명당을 찾는 것입니다. 정화가 끝난 사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집안에서 태양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곳, 뚱체뚱체 나뚱뚱체뚱 난체 나나 그 면입니다. 동쪽은 만물이 태동하는 봄의 기운이자 계속해서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나무모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가족사진이 이 동쪽의 생기를 온전히 받게 되면 자식들의 막혔던 앞길이 봄날의 새싹처럼 힘차게 뚫리고 시들었던 재물운이 무성한 숲처럼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동쪽 벽면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명당입니다. 네 번째 기운을 안착시키는 자세와 주문입니다. 이제 정화된 가족사진을 두 손으로 가슴 높이로 소중히 안아드십시오. 그리고 새로 사진을 끌 동쪽 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반듯하게 서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은 뒤 우주의 맑은 기운을 들이마신다는 생각으로 깊은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우어자 쌍문全天 지디 인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비로소 막힌 운이 열리기 시작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심호흡을 마쳤다면 눈을 뜨고 가장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다음의 주문을 읊으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마음속으로 강하게 3번 외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모든 막힌 문이 환하게 열립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술을 떠난 이 긍정의 파동은 사진 속에 담긴 가족들의 주파수를 타고 들어가 그들의 현실을 기적처럼 바꿔놓는 강력한 주술비밀의 암호이 됩니다. 주문을 외운 뒤 조심스럽게 명당의 자리에 액자를 거십시오. 액자가 비뚤어지지 않게 수평을 잘 맞추는 것도 기운의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법을 실천하셨다면 이제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운이 바뀌고 자리 잡는 데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3일 안에 당신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불안감과 불면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나면 자식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작은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기 시작하며 49일이 지날 무렵에는 꼬여있던 인간관계와 금전 문제가 눈 녹듯 풀려나갑니다. 마침내 100일이 채워지는 순간 당신의 집안은 완벽하게 새로운 부와 화목의 주파수로 세팅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운의 변화를 당신의 삶에서 직접 증명해 보십시오.